안녕하세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마음들이 생활에서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안에는 무의식 정화를 해야 할 소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 말에는 나도 하고 싶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꾹꾹 눌러 참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하는데 상대는 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부러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듯이 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억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타인은 억압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다면 나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억압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상당히 두려우실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상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두려움을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상대가 표현할 때 나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스타일이고, 상대가 말을 했을 때 내 기분이 몹시 상한다 이럴 때는 상대는 두려움을 무시하고 나에게 말을 하는 경우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억압하지 않고 올바른 사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누르고 있을 때는 내가 표현을 통해서 중도로 가야 되고, 저 사람이 표현을 남발하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조절하게 중도로 와야 되고, 양쪽 다 중도로 와서 표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왜냐? 그 사람과 나의 아픔의 크기, 아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육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와 아이끼리 싸움인데 꼭 엄마가 개입을 해서 상대편의 아이를 지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아이들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께 해결하게 둔다. 그리고 상대편 아이의 육아는 상대편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남의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즉,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아이의 지도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너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지도하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내 아이에게 혼을 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 엄마는 우리 아이는 너에게 그러하지 않는데 너희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왜 지도를 안 하냐? 그러면 내가 지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시선으로 나는 너에게 그러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에게 그러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개입해서 지도할 때는 보통 이게 아이가 피해를 당했던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아이의 피해가 누적되어 있어서 조그마한 피해에도 크게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방어하는 거죠.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아이는 피해 당한 아픔이 크고, 또는 이 부모도 역시 피해 당해왔던 아픔이 크구나. 그에 반해 다른 집 아이를 훈육하지 않은 엄마는 크게 별 개의치 않고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는 적도 없고 굳이 남의 아이까지도 훈육할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에게 남의 아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피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즉,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픔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나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했을 때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자극이 되기도 하고 상대가 나의 룰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내 원칙이 맞다고 고수하는 마음도 올라올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혹시 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나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나의 삶의 경험만 있으니까 내 아픔만이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조화 균형으로 맞추어야 되겠죠. 서서히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럴 수 있어 가 허용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면 서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거든요. 자기 아이는 자기가 교육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교육할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좀 지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지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그 부분은 지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무의식을 가진지 보이게 되죠. 이럴 때 아픔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배척하고 인간관계를 끊고, 물론 나와 너무 큰 갭이 있을 때는 그래도 되겠지만 보통은 포용하는, 두루두루 넓은 범위에서 포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픔까지 내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주고받기 위해서 대화를 했지만 이거는 순간적인 거고, 사실 생활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 누구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하시네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또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했구나. 근데 결국에는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의식이 성장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많이 성장해질 수 있어요. 성장하면서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또 아픔이 올라와서 우리 아이에게 저렇게 하는구나까지 봐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둥글둥글둥글해졌구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된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그런데 너는 왜 그래 했을 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 의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보통 나는 선이다, 절대적 선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러냐면 내가 남을 가해하는 것이 막 때려서 가해하고 욕해서 가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가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해가 아니라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가해거든요. 그거를 내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너는 그렇다 할 때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분명히 있는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거네, 나도 그랬네 라고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참여하시면서 나도 그랬었지, 저 사람 그럴 수 있지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당했다, 피해 당했다, 억울하다, 서럽다 이런 마음이 내려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구나, 참 나만 피해자고 나만 세상 억울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를 알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하시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를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데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지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